저는 18년 차 작업치료사로서 현재 이응 감각통합 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여기에서 감각통합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한 아이의 엄마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업 치료사로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 오셨는데요. 아이들의 발달 속도는 왜 이렇게 개인차가 큰 걸까요? 네, 우리도 뭐 사람마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속도가 느린지라는 왜라는 좀 그런 시각보다는 조금 어떤 속도로 가는지 아이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정상 발달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때가 되면은 적절하게 뭐 말이 트이고 기저귀를 떼고 하지만 조금 늦대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런 친구들 느리다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발달 속도의 개인차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는 한 24개월 전후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때는 어떤 여자친구들은 말을 되게 빨리 떼서 기저귀를 빨리 떼서 바로 화장실에 가는 친구도 있고 말을 수달수달 잘하는 여자친구도 있는데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을 엄마, 아빠 이렇게 한두 단어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옆 친구는 되게 말을 빨리 하는데 우리 아이는 한두 단어밖에 못하네? 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가 너무 느린 거 아닌가? 하면서 되게 많이 불안해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36개월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기저귀도 떼고 말도 잘하고 되게 도착 지점은 다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속도로 가는지에 따라서가 조금 다른 거지 결국은 도착 지점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왜 느리지?' 라는 것보다는 '아 지금은 조금 천천히 가는 시기구나. 하지만 도착 지점은 똑같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은 왜라는 부분보다는 '어제보다 오늘 뭐가 좀 더 좋아졌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지?' 하는 포인트를 잘 찾아서 같이 기뻐하고 성장에 대해서 같이 칭찬해 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우리의 아이가 조금 느린 건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지연인지일 것 같아요.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작업치료사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발달 평가를 오게 되면은 언어 평가, 운동 평가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게 돼요. 그 평가 안에서 6개월 이내의 지연은 조금 치료 개입보다는 기다려 주세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느려 보여도 아이가 일상생활이나 어떤 활동을 할 때 많이 다 알아듣고 엄마가 지시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조금 내가 말이 느리지만 그래도 활동 참여에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좀 기다려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6개월 이상의 평가에서 6개월 이상의 어떤 지연이 있다고 나오거나 내가 느린 걸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뭐 일상생활 할 때 너무 화가 나. 말을 못해서 막 뭔가 불편함을 겪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이나 감정 표현으로 함으로써 그런 불편을 많이 겪는 경우에는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 또 인제 느리다는 결국은 느리다는 행동의 결과는 되게 같지만 결국은 아이나 뭐 엄마나 아이를 만나는 교사들이 이런 아이의 느림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불편을 겪고 있는지에 따라서 쪼끔 더 발달에 치료 지원이 필요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아이의 속도에 맞지 않는 과제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될 때 아이의 몸이나 신경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일단 아이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결국은 아이보다 좀 더 어려운 과제를 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럼 아이가 너무 어려운 과제를 받았을 때에는 불안하겠죠. 이걸 잘 해내지 못할까 봐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도가 올라가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 되게 많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땀도 되게 많이 나고 동공도 확장되고 되게 온몸이 막 긴장하게 되거든요, 잘 해내지 못할까 봐. 근데 이렇게 긴장하다 보면은 실수가 되게 많아지게 돼요. 그럼 실수가 많아지면은 실패감을 계속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는 못하는 친구네.' 하면서 자기 효능감도 되게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는 짜증이나 뭐 소리 지르거나 갑자기 운다거나 과제를 회피하거나
그렇게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조금 아이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아이의 수준보다 낮은 과제, 너무 쉬운 과제만 제공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쉬우니까 좀 각성도 조금 떨어져서 멍해 보이기도 하고 흥미를 잃겠죠. 재미가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충대충 빨리빨리 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과제 중에 엎드리거나 기대거나 딴짓하거나 그런 행동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결론은 너무 어려워도 속도가 너무 빨라도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조금 아이한테 좀 적절한 난이도의 속도와 과제가 지워지는 게 가장 우리 뇌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서 아이의 속도에 맞는 활동과 과제를 적절히 잘 제공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부모가 아이의 적정한 속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런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해야 돼요. 어떤 결과가 아니라 '아 이 아이가 어떤 포인트에서 되게 즐거워하네. 흥미를 보이네.' 하는 것들을 세심하게 많이 관찰을 해서 그 과정 안에서 '아 이럴 때 이 아이는 이 속도대로 하는 것들이 즐거움을 느끼는구나.'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겉으로는 느려 보여도 오히려 더 깊게 배우거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맞아요. 사실은 저희 아들도 24 개월이 넘었는데 말을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주변 애들은 말을 아직 못하니까 뭔가 좀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인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내 아이가 뭔가 주변에서 느리다는 말을 듣네?" 하면서 쪼끔 걱정됐던 시기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한 30 개월 좀 넘어서 말이 트였는데 또래보단 많이 느리다고 했어요. 근데 말이 트이자마자 단어에서 문장으로 넘어가는 게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고요. 2달 이상이 되니까 또래에 좀 말이 빨리 트였다 하는 여자친구들보다 더 다양한 어휘와 문장으로 자기의 생각과 언어를 되게 구체적으로 잘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쪼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릴 때 되게 좋아하는 과목도 있고 싫어하는 과목도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과목은 사실 시키지 않아도 막 내가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과목은 사실은 그걸 쳐다도 보기 싫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야를 막 찾아서 열심히 하는 거는 우리가 몰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몰입을 사실은 되게 많이 경험한 아이들일수록 조금 자기 방식을 잘 찾아 나가는 것 같아요. 결국 저희 아이도 불안도도 높고 완벽한 성향이었기 때문에 조금 속도에선 느려 보였는데도 결국은 자기의 생각과 표현을 되게 잘하는 아이로 성장했듯이 조금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잘 많이 경험하고 몰입한 친구들이면은 '내 삶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